점소인 주역이 어떻게 철학서가 되었을까요? 주역이란 책은 한나라 시대의 역경이라고 불리면서 경으로 존칭되고 육아의 5가지 경전 중에 최고의 경으로 꼽힙니다. 역경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 춘추시대부터 지금까지 논쟁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 점치는 책이나 심오한 철학서 또는 천문학책이자 수학책이라고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입장이 다양한 것은 역경 속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점을 친 결과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 철학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점소인 주역이 철학서가 된 이유에 대해 이봉호 교수님의 주역의 탄생이란 책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역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역은 역경과 역전으로 구성됩니다. 역경은 주역의 본문, 즉 주역의 기본 텍스트로서 64개의 괴사와 384개의 효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괴사와 효사는 각각 괴와 효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역경은 각각의 괴와 효가 상징하는 자연현상이나 인간사회의 변화,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를 설명합니다. 주역의 본문으로서 주로 상징적 의미와 예언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전은 주역에 대한 해설서로 주역 본문인 역경을 해석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주석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역전은 총 10개의 주석서로 구성됩니다. 역전은 단전상하, 대상전, 수상전, 계사전상하, 문헌전, 설계전, 서계전, 작계전으로 구성됩니다. 이와 같이 역전은 10개의 주석서로 구성되므로 12기라고도 부릅니다. 주역의 기원과 작자에 대해 전통적으로는 복희가 괴를 만들고 문왕이 괴사를 짓고 문왕의 아들인 주공이 효사를 지었으며 공자가 역전에 해당하는 12을 지음으로써 내분의 성인에 의해 주역이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복희는 전설 속의 인물이며 공자의 위편 3절이란 고사가 있지만 공자가 살던 시절에 사용되지 않은 용어나 개념이 역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대부분 학자들은 역전이 공자나 그의 제자에 의해 지어졌다는 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역전을 지으면서 공자에 가탁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역의 본문인 역경은 우주와 자연계, 인간사회를 구조화하거나 그 변화를 설명하는 책일까요? 역경 그 자체는 점치는 책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처럼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학자들이 역전의 사유에 자신의 입장을 결합하여 역경을 해석해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역경을 점치는 책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역경을 철학서로 이해하는 것은 바로 주역에 더 씌워진 공자 신화 때문일 것입니다. 역경의 정체성은 바로 점을 치는 과정과 내용을 기록한 점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 점을 치기 시작했으며 점을 쳐서 얻은 괴를 통해 신의 뜻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기록하여 만든 것이 바로 역경입니다. 동안시기 방고가 저술한 한서 예문지의 유계략에는 역경이 점서로 분류되어 진시황의 분서에도 불에 타 없어진 화를 면했고 역경을 전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고의 기록은 역경이 점서라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다음은 주역의 탄생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사회는 국가의 중대사와 개인의 일들을 모두 신이 주관한다는 천명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점과 물을 포함한 점수를 항상 시행했습니다. 점술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거북점과 시초점을 시행하여 신의 뜻을 물었고 신의 뜻인 거북점과 시초점의 결과가 관료들의 의견보다 우선시되었습니다. 이에 국가에는 신의 뜻을 읽어내는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고대에는 왕이 신을 대리하는 존재였기에 왕은 신의 뜻을 읽어내는 무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에 사회가 발전하면서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이 분리됨에 따라 왕과 무의 신분과 직분이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족이 통합되어 국가 형태로 되면서
왕은 신 또는 천을 대리하는 최상의 권력자가 되었고, 무는 신과 소통하는 전문적인 영역을 담당하는 관료 형태로 전환됩니다. 하나라와 은나라의 점술은 주로 거북과 동물의 뼈에 생긴 모양을 보고 점을 쳤기 때문에 복 또는 귀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나라의 점술은 시초라는 풀의 줄기를 사용해 점을 쳤기 때문에 서라고 부릅니다. 즉, 복서는 점을 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복은 거북점을 의미하고 서는 시초점을 의미합니다. 규례의 기록에 따르면 주나라 사람들이 시초점을 주로 쳤어도 여전히 귀복을 더 믿었다고 합니다. 거북점은 은나라부터 주나라 중기까지 매우 성행했으며 거의 매사를 거북점으로 결정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의 신령스러운 거북이라는 관념이 거북점으로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거북을 이용한 거북점 이외에도 동물의 뼈를 사용해 점을 친 수골점도 있었습니다. 갑골문에서 갑은 거북을 의미하고 골은 동물의 뼈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중국 최초의 문자인 갑골문은 신과의 소통수단이었던 거북점과 수골점을 통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초점은 주나라 중기 이후에 유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나라 초기까지 거북을 이용한 거북점이 성행하다가 거북의 풍기현상이 발생했고 이를 대신할 점술의 도구가 필요해집니다. 따라서 이때 등장한 도구가 시초입니다. 시초는 식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식물로 여겨졌기에 신령한 풀로 생각했습니다. 시초로 점을 친다는 것은 단순히 점술의 도구가 바뀌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인지 발달과 상당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역을 철학적으로 해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거북점과 시초점의 주요 차이점은 기륭의 판단 방법과 표현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거북점과 시초점의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상과 수를 들 수 있습니다. 거북점은 상 중심이며 문양에 해당하는 상이 형성된 이후에 바꿀 수 없습니다. 거북점에서 기륭의 판단은 일정한 규칙이 없고 상을 보고 이루어지므로 점치는 자의 직관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시초점은 수 중심입니다. 수적 변화에 따라 효와 괴가 형성되며 본계의 괴상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직괴 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혹계와 같은 특수한 분석을 거치거나 논리적 추론에 따라 기륭 판단이 도출됩니다. 따라서 거북점에서 시초점으로의 변화는 인간의 지적 사유 능력의 발달과 사회 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상 중심의 거북점은 점치는 자의 직관에 의존했기 때문에 끝내 무 영역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 시초점은 수의 변화를 거치면서 홀수인 기수효, 짝수인 우수효와 같은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효들을 중첩해 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성적 사고를 통해 무의 단계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경을 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 요소입니다. 전통적으로 문왕이 괴사를 짓고 주공이 효사를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는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닌 장기간 동안 점서가 누적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점서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면서 이를 해석하기 위해 이성적 사고가 발전하면서 철학서로서의 주역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결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고대 사회는 모두 신이 주관한다는 천명사상이 지배하던 시기입니다. 따라서 거북점과 시초점을 시행하여 국가의 중대사와 개인 일에 대해 신의 뜻을 물었습니다. 주나라 초기까지 거북을 이용한 거북점이 성행하다가 거북의 풍기현상이 발생했고 이에 시초라는 풀을 이용한 시초점으로 대체됩니다. 상 중심의 거북점은 점치는 자의 직관에 의존한 반면 수 중심의 시초점은 이성적 사고를 통해 무의 단계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거북점에서 시초점으로 변화하면서 점의 해석이 점치는 자의 직관에서 이성적 사고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점서인 역경을 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